자, 교종 스님들이 이 천태종으로 많이 갈까요? 아니면 선종 스님들이 많이 갈까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금 같은 선종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스님들이 대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남종선이 뭐냐면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거네. 소위 우리나라에 있는 구산선문. 구산선문 들어보셨죠? 이 구산선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사골산문. 사골산문, 여기 이제 범일국사 통요스님, 그 다음에 진울스님, 그 다음에 나홍스님. 이 사골산문. 그 다음에 가지산문. 이게 도의국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일현스님, 삼국유사의 일현스님, 그 다음에 태고보호스님.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저 두 개가, 그러니까 구산선문 중에서 저 두 개가, 이강체제, 투톱체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능 스님에 대한 이야기 마저 해드리고 해능 스님의 사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능 스님과 관련돼서 저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구군사하고 남아선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절을 들으라고 하면 저 광효사라고 하는 절을 들 수 있어요. 광효사. 거기가 이제 풍법문답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육조단경이나 법보단경에서 보면 풍법문답이 뭐냐면 해능 스님이 이제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오후보림이라고 그래서 오후보림입니다. 림.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약간 농 있게 만드는 이렇게 체화하는 과정에서 숙성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요. 깨달음을. 그래서 사냥꾼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화전민들 비슷하게 아니면 뭐 사냥꾼들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살면서 그렇게 이제 하시고 뭐라고 나오냐면 고기가 이렇게 사냥꾼들에서 뭐 나오면 당신은 그건 안 드시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다가 저 광효사에 지금 광효사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종법사라고 하는 분이 열반경을 강의를 하세요. 이렇게 그 자리에 가게 됐대. 더벅머리의 해능 스님이 그걸 이제 산속에서 몇 년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남쪽 지방에서는 열반경이 아직도 먹히고 있었구나. 위진남북조 시대 이래의 그 육조 문화에서 열반경 중시되던 것들이 아직도 먹히고 있었구나. 그래서 열반경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깃대가 있고 거기서 이제 깃발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더래. 그래서 한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깃발이 이렇게 해갖고 거기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 저희 깃발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면서 싸우고 있더래.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난 이 얘기를 딱 읽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런 걸로 싸우는 사람이 있나? 굳이? 난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 약간 인위적인 거 아니야? 약간 우리가 너무 의심이 자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의심이. 그래갖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런 게 뭐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딱 이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이제 끝판왕이 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림지존이 왕의 귀환 이러면서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깃발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거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움직인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유심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심주의.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좀 다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에 속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식하는 걸 통해서 속성은 규정된다. 칸트의 관념론식으로 말하면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딱 표현을 하면 무슨 표현이냐면 진운의 안경이다. 딱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지. 이게 이제 중국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심론인 동시에 나중에 동아시아가 몰락하는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맞아. 이렇게 되면 이게 행복론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너보다 못한 사람을 한번 봐봐라. 그러면 네가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유심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행복론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조금 결핍돼 있더라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꼭 물질만 가지고 충족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뀜으로 인해서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논점이기도 한 대신에 이런 철학 때문에 결국 동아시아가 몰락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학 발전이 더뎌. 이렇게 가면. 동아시아가 나중에 과학 발전에서 저해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더우면 불만족스러워야 돼요. 더우면 이걸 더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약간 과학적 시각으로 가면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에어컨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동아시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덥잖아. 그러니까 냉수에 발 담그고 개울물에 발 담그고 수박 썰어 먹어. 그러면 돼. 이거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약간 행복할 수는 있는데 계속 반복돼요. 발전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개울물에 발 담그고 수박 먹는 거는 500년 전에도 했을걸? 아니,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야, 이러면 이거 선사시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투덜이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투덜이들은 행복하지 않아.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이율배반적인 건데 종교는 사실 행복을 쫓는 거기 때문에 해능 스님이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저게 너무 크게 유행을 했지. 그래서 나중에는 유교도 저런 식으로 저게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덕적이어야 되고 수신이 중요한 거고 나를 닦는 것이 중요한 거고. 야, 수신이 중요해도 미국 배가 대포 쏘면 강화도가 날아가. 수신한다고 대포 안 맞는 줄 아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도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왜 세냐? 돈을 무한으로 찍어내면서 군사비만 걔네가 1000조를 900 몇십 조를 써요.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거든. 그 천조국이 얘네 예산이 천조국이 아니고 국방 예산이 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면 걔네가 봐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국가를 떠나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야. 그러면 기업이 더 잘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네. 그래서 이게 행복론하고 과학적인 거하고는 사실은 논리적 층위를 달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불교는 이 논점을 끌고 가고 유교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논점을 끌고 가야 되는데 유교도 나중에 수양이 어떻다는 둥 도학을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러니까 종교도 이 얘기를 하고 정치도 이 얘기를 하니까 끝나지. 이건 계산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동아시아가 넘어가는 거예요. 동아시아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정당성이 있는데 해능 스님이 말하는 저 유심주의 구조라고 하는 건 분명한 정당성을 가지지만 저게 너무 확대가 되면서 동아시아가 이렇게 가라앉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는 그 논점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이제 거꾸로 오늘날 입장에서는 과학이 어느 정도 이상 발전하고 이게 더 막 눈에 띄게 팍 발전을 못해.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도 힘들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참 그렇지. 이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송금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고. 뭐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저 카카오뱅크 해갖고 바로 송금 들어오면 그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문명적인 사람이고, 좀 지나면 뭐 보안 카드를 꺼내고 있고, 아유 이거 뭐 공인인증서를 안 갖고 왔네, 뭐 어쩌고 뭐 이러면 조금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또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또 연세 드시면 새로운 걸 막 이렇게 도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를 못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막 발전하는 거는 위에서는 그렇게까지 빨리 발전하는 건 아닌데 사실 밑에서 내려오는 데는 이게 격차가 굉장히 커져. 뭐가 똑같은 거냐면 사람 걸어가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맨 앞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하고 뒤에는 훨씬 크잖아요. 보폭이. 희한하잖아. 앞에 사람 그래서 맨날 이렇게 줄 맞춰서 갈 때는 자 앞에 반복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앞에 사람은 그냥 정상적으로 걷는데 뒤에는 이게 무슨 계속 이러고 가야 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눈에 띄게 쫙쫙쫙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요 밑에 쪽의 발전은 생각보다 빨라.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저 유심주의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행복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 행복할 거냐? 아니에요. 편차는 더 커져요. 지금 여러분 어렸을 때는 사실 이 나라가 전체가 못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됐다니까. 그리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 비율이 훨씬 컸어요. 지금보다.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사실 이게 훨씬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코로나가 되면서 K자 소득 분배가 터진 거죠. 그게 뭐냐면 있는 놈은 위로 쫙 올라가고 없는 놈은 이렇게 꼬라박은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서울에 집이 뭐 몇 채가 있었던 사람은 집값이 쭉쭉 올라가니까 그냥 졸다가 돈을 엄청 번 거고, 수억에서 수십억을 번 거고, 그러면 일할 필요 없겠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고, 밑에 쪽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내가 식당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 해서 이게 좀 손님이 없네? 근데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한 몇 달 지나면 끝나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버틴 거야. 그래서 2년 정도 오니까 미칠 것 같거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찬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런 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득 양극화가 강력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산층이 90년대 이후부터 중산층이 점점점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난 중산층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저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거보다 그나마 그 안에서 잘못하면 이제 분노만 나는 거거든. 사회에 대한 분노 뭐 이러면서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는 유심주의나 이런 행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저런 가치들은 저게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명상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저것과 과학은 논리적 층위가 일단 다르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새로운 의미 부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정도까지 하시고, 이 풍법문답 마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인종법사라고 하는 분이 또 귀가 밝아요. 나 그런 거 보면 나 의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저도 이렇게 뭐 법문도 해보고 이렇게 저 강의도 해보고 하면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입 닫고 듣는 사람하고 떠들면서 듣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잘 듣는 거. 조용하게 잘 듣는 사람이 더 잘 듣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인종법사는 법상에 올라가지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법을 설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 뒤에서 얘기하는 게 들리더래. 약간 냄새가 나긴 나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또 신심이 장하잖아. 그래서 깃발이 움직이느냐 바람이 움직이느냐 할 때 해능 스님이 그건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네 마음이야. 깃발, 바람 이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논리적 층위가 다른 또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인종법사가 법상에서 내려와서 선생님 하고 더벅머리
해능인지 아니 스님도 아닌 그런 분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혹시 행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능은 이때까지 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종법사 밑에서 머리를 깎고 처음으로 출가했다. 너무 좀 진기한 이야기거든요. 딱 들으면 스토리가 이게 가능한 스토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데 뭐 이런 딱 느낌은 들지만 그까지만 해. 예, 너무 하면 그렇게 해서 인종법사가 딱 이렇게 삭발을 해주고 선생님 이러면서 딱 모셨다라고 하는 현실적으로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러려네. 예, 그래서 육조 단경이나 저런 것들은 신회나 이런 분들 쪽에서 만든 상당히 그게 요소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공된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회 육조 해능스님 현창운동이라 하는 거거든요. 현창운동. 높이는 추모. 추모는 약간 이런 게 좀 들어갑니다. 뭐 그냥 그러려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유심주의. 예, 유심주의.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법보단경에 보면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측천무가 이게 중종 때 660년부터 측천무 돌아가실 때까지 측천무가 82살인가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다 집권이에요. 수십 년을 측천무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거든요. 당나라를. 야, 그거 대단하지. 야, 엄청나게. 그러니까 황제가 돼서 즉위한 거는 15년이지만 실제로는 전후 따지면 한 40여 년 당신이 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능 스님이 뭐 깨달음을 얻으셔서 어떻게 하다더라. 그러니까 법보단경에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설간이라고 하는 분을 보내서 한번 수도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했대.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지.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황제고 이래도 그때는 뭐 TV도 없고 영화도 없고 뭐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분이 저희 계시대. 그러면 한번 모셔왔으면 좋겠어. 내가 그분 한번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모셔오세요.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쇠가 빠지게 왔지. 여기 낙양 장안에서 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죽자고 왔지.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때 딱 그 명령을 받는 순간에 잘못 걸렸다. 너무 멀다. 출장 치곤 이건 너무 멀다. 이 생각이 들었겠지. 출장비 많이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있으려나? 그렇게 해서 해능 스님을 모시러 왔더니 해능 스님이 안 가신다 그랬대. 안 가신다 그랬대. 뭐 이건 뭐 또 그럴 수 있는 얘기고. 나중에 이 측천무 이게 중종 때 얘기예요 다. 근데 이 중종이 나중에 대감선사라고 이 시호를 내려드립니다. 해능 스님을 그 대감선사, 신수는 대통, 대감 이렇게 가거든. 그냥 그런 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설관이 모셔오라고 했는데 못 데리고 가면 자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도 이 당시에는 그냥 다 불교를 믿어요.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황족 사람들도 그냥 어렸을 때 출가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리겠지만 저 측천무 막내딸 태평공주 아주 유명하거든요. 태평공주. 근데 그런 양반들도 어렸을 때 출가한다고. 출가했다가 절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이렇게 양귀비도 도관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출가하면 오래 산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절 문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절에 들어가면 뭐 단절이고 뭐 이게 아니고 아주 익숙하게.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말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그냥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도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하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놈도 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서 뭐 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놀아주니까 심심하고 별로 요즘은 절대 안 되지. 왜? 야, 놀 게 얼마나 많은데 게임도 해야 되지 유튜브도 봐야 되지 뭐 이게 지천인데 애들이 가?
그런데 가락하면 이게 우리 엄마 맞나? 나를 보내고 자기가 휴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겠지. 요즘 애들은 워낙 영악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걸 다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당나라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수도에 있는 큰 스님들은 다 좌선하라고 권하는데 그래야 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해능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기서 유심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풍법문답하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도를 얻는 거지. 야, 앉아서 뭐 하냐? 앉는 게 능사가 아니야. 네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